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과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활성산소, 항산화 물질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각자 인터넷을 통하여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왜? 활성산소,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나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건강과 질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더라 할지라도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활성산소가 뭐지? 그것도 풀어야 되겠죠? 활성산소. 우리는 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소 호흡 양의 5% 정도는 활성산소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활성산소가 뭐지? 이제 우리 몸을 산화시킨다는 거거든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킨다. 그러면 산화제야? 네, 맞습니다. 활성산소는 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을. 그러면은 우리 몸이 산화되면 어떻게 되지? 이제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 같으면은 노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질병, 암을 포함해 가지고 앓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죽음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호흡량의 5% 정도는 활성산소가 된다. 그 활성산소라는 것은 여러분 활성화된 산소, 즉 불완전한 산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데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의 우리 인체 내에서 산소를 쓰고 그게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찌꺼기 산소라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는 산화제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죠? 이젠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으면은 오늘 강의의 어떤 핵심은 알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필히 제 강의 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인터넷으로 활성산소, 항산화 물질은 꼭 찾아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항산화. 방금 활성산소를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항산화를 쉽게 얘기할게요. 항산화 이꼬르 항 플러스 산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화를 방어한다? 제어한다? 통제한다?
그럼 항산화라는 것은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네? 누가 산화시켰지, 우리 몸을? 활성산소야. 그럼 항산화라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것이 항산화겠네. 너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활성산소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물질을 계속 찾았던 거죠. 그 찾은 것이 항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을 항산화 또는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용까지 붙이면 여러분들은 복잡하니까 너무 길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물질이 뭐지? 여러 가지 많겠죠. 그것을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것 같으면은 활성산소, 항산화, 이제 항산화 물질까지 이제 얘기가 좀 된 겁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일일이 좀 풀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너무 좀 진부하다고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이 어떤 게 있지?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 비타민. 그렇다, 그죠? 그러면, 비타민 중에서도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D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산화 비타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특수한 물질이 비타민계야.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항산화제 그러는 것도 뭐 폴리페놀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도 아시고, 그죠? 뭐 엄청 많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방금 이제 비타민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미네랄 중에서도 항산화 기능을 하는 미네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미네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총체적인 것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면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이면 항산화 미네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부연 설명을 해 나간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자,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은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알게 됐었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호흡을 했는데 활성산소가 안 나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노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질병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싫어하는 암은 애초에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고라든지 뭐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죽더라 할지라도 우리 몸의 어떤 세포 내에서는 안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참 좋겠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별도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게 있거든요. 식물 내재 영양소. 우리가 야채를 복용한다든지, 그죠? 우리 뭐 상치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이 있고, 그죠? 어떤 것은 또 포도는 포도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고, 식물에 내재되어 있는 영양소지만은 색깔이 다른 거다. 우리가 노랑도 있고 빨강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그죠? 녹색도 있고, 자줏빛도 있고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식물 내재 영양소는 여러분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에는 광합성 작용, 태양의 빛에 의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도 하죠.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식물 내재 영양소가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래서, 자, 오늘 제가 활성산소, 항산화, 그리고 항산화 물질,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식물 내재 영양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가 그와 같은 식으로 컬러풀,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떤 빛의 작용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어떤 식물에 따라서 물성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걸 알아두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각 식물마다 항산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자, 그리고 이제 항산화 물질은 여러 수천 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분자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분자량이라는 것은 크기입니다. 크기.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세포 60조 개에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 우리는 디톡스의 시대다. 체내 독소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20세기는 암이 10명 중 1명에서 지금은 2명 중 1명이야. 10%에서 50%로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 그 원인이 체내 독소 배출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체내 독소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힘줘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강의가 유익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